안녕하세요. 통유미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교통정리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세계사 차원으로서의 정치적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 디베르 황제 15해 본디오 빌라도 헤롯 동생 빌립 이 부분들이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세계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베르 황제를 먼저 알아볼게요. 디베르 황제는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자예요. 아버지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아버지는 AD 14년 8월 19일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디베르 황제가 왕이 되는데요. 디베르는 친자가 아니라 데려온 양자였어요. 그런데 양자가 왕이 된 사건입니다. 이는 로마 왕실에서 암조와 살인이 일어난 엄청난 사건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것처럼 디베르 황제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핵심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시대에는 달력상 문제가 존재한다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이라는 달력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시리아역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어떤 달력을 기준으로 15년이라고 했을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요. 태양력 율리우스력은 로마에 오래전부터 써오던 달력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맞춰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적으로 잘 안 맞고 날짜가 자주 틀려요. 그런데 그레고리력은 이 교회절기와 차이가 나는 이 율리우스력을 보완해서 그 오류를 최소화시켜 놓은 달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지방은 대부분 고대 근동 지방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 지역 그 밑까지의 일대 지역에서 문화, 시간, 거리, 무게, 달력,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는 있지만 고대 근동 지역의 기준으로 따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태양력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통치한 지 15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헤롯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헤롯, 동생 빌립 이렇게 누가 분봉왕으로, 누가 분봉왕으로, 누가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헤롯 이야기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 이야기의 족보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요, 안티파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티파터는 장강급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두메고 에돔 사람이에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이에요. 근데 이 에서의 후예인데 이 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예예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거든요. 이 하스몬 왕조가 원래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안티파터가 그 정권을 잡았다는 말은 이 하스몬 왕조를 살해했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헤롯 대왕이 왕이 됩니다. 안티파터가 죽고 나서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25살 때 갈릴리 총독이 돼요. 그리고 BC 3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긴장을 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네 사람으로 만들려고 세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한 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족보 이야기를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이 헤롯 대왕 성격은요.
상당히 교활하고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10명의 부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첫째는 도리아랑 결혼을 했어요. 이 도리아는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 1세와 결혼을 했는데 이 공주가 하스문 왕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미리암 1세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그 다음에 그 왕을 세워버리면 에서의 후예와 하스문 왕조이기 때문에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사람과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미리암 2세예요. 그리고 말다케랑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리는 엄청 이쁜 부인과 그 다음에 그 외 부인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암 1세는 알렉산더랑 아리스토블루스를 낳았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엄청 똑똑해요. 하지만 왕은 아까 말했듯이 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미리암 2세는 헤롯 필립을 낳았어요. 근데 이 헤롯 필립은 이두레와 드라곤 지방에 있었는데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의 지명이 가나안 북 서부 지역이에요. 아주 좋은 땅에서 다스렸는데 성격이 굉장히 유순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 역사 기록을 보면 헤롯 필립 1세는 굉장히 유순했고 선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다케를 보면요.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헤롯 아켈라오랑 헤롯 안티바스를 낳았어요. 헤롯 아켈라오는 예수님 소년 시절이고요. 헤롯 안티바스는 헤로디아를 뺏고 세례 요한 참수 예수님 공생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는 헤롯 빌립 2세를 낳았고요. 누가복음 3장에 있어요. 그러면 말다케 헤롯 아켈라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좀 악랄해요. 바리새인 3,000명을 학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을 막 3,00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를 엄청 갑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바스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미리암 2세가 헤롯 필립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말다케도 헤롯 안티바스를 낳았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형이에요. 근데 왜 악랄하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아리스토블루스에게 3명의 이제 자식들이 있었어요. 헤롯 칼키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로디아가 있는데 이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헤로디아를 뺏어가요. 그리고 헤로디아를 뺏어갈 때 딸 살로메까지 같이 데려갑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안티바스에게 독설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네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느냐?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딸 살로메가 춤을 엄청 잘 춰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 앞에서 춤을 출 때 헤롯 안티바스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목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 세례 요한이 참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리스토블루스 아래를 보시면 돼요. 이 왕조는 하스몬 왕조이기 때문에 복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로마로 유학을 보내버려요. 근데 이 유학 생활을 엄청 방탕하게 헤롯 아그리파가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빠인 아리스토블루스랑 그의 아내까지 죽여요. 이 헤롯 대왕인 에서의 후예에서.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가 엄청나게 이 에서의 후예들을 증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 1, 2, 3 보이시죠?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1, 2, 3 보시면은요. 왕이 된 순서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보면은 아켈라오가 세워지고 안티바스가 왕이 되고 헤롯 빌립이 왕이 되는데 순차적인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한 명씩 왕이 된 게 아니라 동시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만 보면은 엄청 나라가 혼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색들이 너무나 패역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가문이지만 얘네들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 해서 하스몬 왕조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는 아들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아그리빠가 증손자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의 헤롯을 뺍니다. 그리고 계속 아그리빠라고 나오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아그리빠 2세는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에 나오고 있고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근데 아까 아리스토블루스랑 엄마가 살해당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을 보면요. 왕실 안에서 피 비린내가 나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디베르 황제 15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동생 빌립 이렇게 말씀 속에서 키워드를 다 찝어줬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 당시의 세계사 차원으로서의 정치적 배경을 알므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정리해주시는 교통정리해주시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자들이 세계 역사에 정중하게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교통정리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로 유대 역사 측면으로서의 종교적인 배경을 알아보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도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